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시작은 조류 충돌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무안공항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화성시 화홍지구를 경기 남부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화성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재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습지 위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새들. 주걱처럼 생긴 넓적한 부리를 물속에 넣고 이리저리 휘저으며 먹이 활동을 하는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입니다. 커다란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이 새들은 황새입니다. 전 세계에 660여 마리만 남아있는 곳으로 알려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새들이 포착된 곳은 경기도가 경기 남부 국제공항의 후보지 중에 하나로 지정한 화성시의 화홍지구입니다.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간척지와 담수호가 있어서 새들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일찌감치 화홍지구의 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항공사고를 바라보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또 가창오리가 가장 위협적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상시적으로 겨울 한 10월부터 한 2월까지 늘 있는 10만 마리에 가까운 기러기 떼들, 큰 기러기, 새기러기 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는 도요무리 새무리들이 또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이 날기 때문에 화성 습지와 호수, 매양리 갯벌을 끼고 있는 화홍지구에는 무안공항 못지않게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무안공항 인근의 겨울철새는 67종에 12,000여 마리, 같은 기간 화성호 주변의 철새는 55종에 14,000여 마리로 조사돼 무안공항보다 더 많습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둔 화성 시민들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멀지 않고 민간공항을 가장해 군공항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다를 막은 거기 때문에 터지면 물 차는 거잖아. 두 번째는 안개가 많이 낀다. 안개. 산이 없다. 오픈된 거잖아. 군공항이 오게 되면 오픈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들은 이곳에 공항을 건설하는 대신에 매양리 쿠니 사격장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매양리 갯벌 해양보호구역 등을 연결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협, 또 야생동물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좀 공존하려면, 자연으로서 살아간다면 여긴 공항이 올 것이 아니라 농업과 그리고 생태계를 잘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구를 위해서 또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곳으로 남겨두면 좋겠어요.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얼마 전 평택항 원정리 친수시설 부실 운영에 대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수십억 원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친수시설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말뿐인 친수시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택 당진항을 잇는 서해대교 아래 테니스장. 장기간 방치된 듯 철제 기둥은 녹이 슬고 네트는 찢어져 너덜거립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의자는 부서진 지 오래. 한켠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평택해수청이 2011년 조성한 평택항 동부두 친수시설. 친수시설 부지 일부는 심지어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대형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1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친수시설 부지 어디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수시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친수시설마저도 이렇게 관리 안 하고 방치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수청은 좀 뭔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겁니다. 나무와 잔디가 심어져 있는 평택항 서부두 친수시설. 하지만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 화장실은 폐쇄된 지 오래. 외벽 유리는 만지자 산산조각나 깨집니다. 항만 깊숙이 자리한 외딴 곳에 있어
일반인들이 찾아오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항만 종사자들이 찾는 것도 아닙니다. 유령 공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 안 오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그냥 오셨다가 그냥 뭐 바닷가 보러 오셨다가 그냥 나가시고 여기는 모르셔서 그런지 안 오시더라고요. 서해대교 하부 공간을 항만 종사자에게는 편의시설로, 시민들에게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친수시설. 평택해수청이 동부도와 서부도 친수시설 조성에 들인 사업비는 60억 원이 넘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안성시가 올 한 해 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매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난해 입었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부터 반도체 소부장 단지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안성시. 자연재난 피해로는 시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큽니다. 2천억 원에 가까운 폭설 피해는 올해 시정 방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7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신년 간담회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올해 시 예산에 대설 피해 복구 예산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폭설 대비해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337억 정도, 그리고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대설 피해 복구와 관련돼서 한 38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외로 이제 추가로 시비를 통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대설 피해 복구와 함께 안성시는 관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리 구간이 개통되는 등 반도체 벨트 구성에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3년 7월 20날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산업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똑버스와 행복택시 두 사업 모두 활성화하고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철도 사업 추진 등 교통 편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기준 공약 이행률은 56% 수준이라며 올해 안에 나머지 공약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입니다. 요즘 경기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섰습니다. 어차피 쓸 돈 최대한 빨리 예산을 소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1, 2월은 전기자동차 비수기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3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셋째 주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전기 차량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지만 보조금 관련 문의는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1월 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걸 미리 알고 문의 전화나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 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했다면 75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은 연장됩니다. 각종 지원금도 이달부터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이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지급했던 노인 일자리 급여도 이달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는 이달 셋째 주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어차피 써야 할 예산의 조기 집행, 벼랑 끝으로 몰린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수원시가 새해 첫날 지역화폐 충전금을 20% 추가 지급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20% 인센티브를 한 번 더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주하영 기자입니다. 수원시는 우선 벼랑 끝에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페이 인센티브 예산 4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페이 한도는 50만 원, 충전 인센티브는 10%로 늘어납니다. 새해 전날 100억 원을 투입한 인센티브 20%가 당일 소진되자 오는 24일 오전 9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20%는 명절 제수용품을 위한 겁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 명절 전쯤에 다시 인센티브 20%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해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시를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12년 만에 추진되는 입북동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 일원의 첨단 기업 중심의 복합 업무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토지 분양을 올해 실시합니다. 올해는 특히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간이 크게 바뀔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수원 시내 철도역은 14개, 내년 KTX 완공과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GTX 신호선과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선이 준공되면 철도역은 22개로 늘어납니다. 이 중 8개 역세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복합 개발로 도시 공간을 바꿔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철도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은 수원을 새롭게 탄생시킬 단초가 될 겁니다. 또 주거 개발, 문화 개발, 또 상업 개발이 제대로 복합될 수 있도록 또 밀집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컴팩시티로 첨단 과학 연구 도시와 수원형 역세권 개발 등으로 대전환을 예고한 수원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2025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광명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첫돌 축하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첫돌을 맞은 아이의 부모에게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6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첫돌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오산시가 올해부터 가구당 최대 35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입니다. 오산시 내에서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을 한 연고자도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오산시에서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사업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용인시가 최근 개통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새로운 나들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현과 원삼에 2개만 있는 상황인데요. 양지 쪽에 나들목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개통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입니다. 안성과 구리 사이 72.2km 구간이 연결되면서 용인 지역엔 남북을 관통하는 26km 구간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통과 함께 모현읍에는 북용인 나들목이 생겨났고 올해 12월엔 원산면에 남용인 나들목이 개통될 전망입니다. 용인시가 이에 더해 양지 인근의 나들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지역민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원삼 쪽에 IC가 개통이 되는데 그것도 좀 서두를 거고요. 중간에 양지 쪽에 동용인 IC를 꼭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이야기도 많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내 나들목이 모두 개통되면 해당 도로가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주요 교통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을 더 널리 알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활용한다는 포부입니다.
현재 처인 휴게소에선 에버랜드와 협업한 지역 캐릭터 상품이 판매 중인 가운데 용인시는 도로공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요긴하게 이용되는 똑버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교통이 열악한 안산 대부도에서는 6대가 운행 중인데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산시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각 경로당 등에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한 건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버스 교통편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안산에서는 대부도에서만 6대가 운행 중인데 이용자의 대부분인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가입하는 건 물론 작은 액정을 터치해가며 사용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똑버스를 부르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휴대폰으로 똑버스를 부르면은 화면이 작고 흐리고 복잡하고 불편해서 똑버스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안산시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나섰습니다. 똑버스를 조금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키오스크를 대부도의 각 경로당 등에 설치한 겁니다. 키오스크는 어플리케이션보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화면도 휴대폰보다 커서 터치 조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버스를 이용할 때 보통 휴대폰 앱을 사용하는데 대부도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부를 때는 잘 안 되는데 키오스크로 부르니까 잘 되고 편리하고 좋아요. 설치하기를 잘했어요. 자주 이용할 거예요. 현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모두 16곳으로 안산시는 올 상반기 내에 보건지소 등의 공공기관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어르신들에겐 교통편의가 곧 복지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용인시가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온재를 무료로 지급합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 미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온재가 필요한 시민은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전화로 신청한 다음 방문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한편 용인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고령자 비율이 높거나 동파가 우려되는 지역 등은 직접 방문해서 보온재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FC 안양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1부 리그 개막을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중과 서포터즈를 위한 시설 정비와 함께 팀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창단 12년 만에 1부 리그 무대에 오르는 만큼 구단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이후 12년 만에 1부 리그에 진출한 FC 안양.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프로축구 1부 리그 개막에 맞춰 구단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우선적으로 서포터즈석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일부 진출과 함께 응원단에 참여할 시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동시에 경기장을 찾는 관중을 위해 상품 판매소 위치를 바꾸고 규모도 늘릴 계획입니다. 서포터석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 동안 서포터석의 가변석을 증설할 계획으로 더 많은 서포터즈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단은 1부 리그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팀 전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격수 모타와 같은 국적의 미드필더 에드 아르도를 영입한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더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을 마무리하면 다음으로 국내 선수 보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선수와 동계 훈련 중에 잘 발을 맞춰서 금년도 1부 리그에 가서도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은 1부 리그 진출과 개막에 맞춰 시즌 내내 안양 시민과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1부에 진출한 만큼 홈 개막 경기에서도 풍성한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구단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놀아보라, 만나보라 등의 이벤트들도 자주 마련해 팬들과 점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개막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 창단 12년 만에 1부 리그 무대에 오르는 FC 안양. 안양 시민과 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홈구장인 안양 종합운동장을 향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처음예술 난장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본선대회를 2025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청년 예비 예술인에 대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청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그리고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총 11개 대학 13개 팀이 접수를 해주셨고요. 치열한 예선을 통해서 총 5개 대학이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2025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 동안 약 13일 동안 총 5개 팀이 이제 저희 경기도 지사상이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저희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 커리어도 쌓고 또 다른 이 창작 활동 기회 제공을 받으면서 그 지속 가능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번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본선 공연은 1월 5일 동서울대학교 스펠링비 공연을 시작으로 1월 8일 예원예술대학교 형제는 용감했다, 1월 11일 오후 6시 단국대학교 종애기원, 1월 14일 오후 7시 대진대학교 스프링 어웨이크닝, 1월 18일 오후 2시 한세대학교 호프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1월 18일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1월 18일 날 저희 한세대학교가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이 뮤지컬 페스티벌 본선에 참여한 신사위원들이 모두 같이 하는 합동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의 온라인 예매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